현재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영국의 외신 뉴스가 일본에서 뜻밖의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최근 다양한 군사 분야에서 해외의 많은 국가들과 협약이나 납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에서 매우 예민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한국의 군사 계약이나 납품 혹은 여러 행보는 대한민국 군의 독자적인 행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사전에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도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잘 모르는 뉴스를 일본에서 왜 대서특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뉴스를 주로 일본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어떠한 계략을 과거에 꾸몄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국발 뉴스가 나가기 바로 이전에 일본에서는 한국발 잠수함 뉴스가 한 차례 떠들썩했는데요. 일본은 일단 한국의 잠수함에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보유하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한국 잠수함 기술은 좋지 않고 형편없다는 논리를 자주 펼치고는 했는데 이번에 뉴스가 계속 나온 것입니다. 우선 한국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의 1차 잠수함 주문분을 인도한 것을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당 잠수함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인도네시아의 8조선소에서 완공되어 납품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인도네시아는 가격이 저렴한 한국 잠수함을 주문했는데 그것은 실수이며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폄하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한국의 해군 군사력의 핵심 전력이 증강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육군 전력이 일본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이 해상에서 우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한국의 해군 군사력을 어떻게든 경계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잠수함이 아니라 영국발 항모 뉴스가 외신에서 등장하면서 일본을 적지 않게 긴장시키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라면 좀 신경이 덜 쓰이지만 이번 것은 한국과 영국의 관계로 내용은 더 충격적인데요.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영국 항모의 기술을 한국으로 팔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는 보도를 전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영국 해군의 대표적인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에 내재된 각종 첨단 기술을 한국에 판매하는 방안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 경항모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영국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다가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텔레그래프는 한국과 영국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비공식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항모 개념 설계 업체가 영국 업체와 협의를 했고 영국 언론은 한국의 기술 수출을 위한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영국과 항모 기술 협의를 위한 정부 간 공식 협의는 없었다면서 한영 업체 간의 협의는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항모 개념 설계 업체인 H사가 영국의 업체와 일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항모를 건조하는 데는 F-35B 등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고열을 견디는 가판 기술과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가판 형태 등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한국 경항모는 평가판형으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한영 업체 간에는 이러한 핵심 기술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은 해군 사상 최대급 함정인 퀸 엘리자베스호 65,000톤급 제작을 위해 밥콕, BAE 시스템스, 탈레스 등이 연합해 개발한 선진 체계와 디자인을 한국에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퀸 엘리자베스호는 올해 하반기 미국, 일본과 연합훈련 등을 위해 서태평양 해상으로 이동하고 9월께 한국을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은 엘리자베스호 견학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영국 항모 방한 시 경항모 건조 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견학 행사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영 해군 간의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한국 해군 측에서 미군 해군의 항모 운영과 관련한 인력 교육 등이 가능한지 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은 당황한 모습입니다. 원래 영국 항모는 일본에 들어와서 장기 파견되는 등 영국과 일본의 군사관계를 공고히 하여 중국을 견제하며 서방사회의 동맹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쿼드 연합체를 운용하는데 한국은 자꾸 중국과 북한 연합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서방연합에 한국이 적합한가 의문을 던지며 한국을 사회주의 진영을 뜻하는 레드팀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영국의 항모에 탑재된 첨단 기술을 한국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과거부터 일본은 한국의 각종 첨단 장비나 군수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러시아 항모를 헐값에 판매하려다가 일본의 대대적인 보도로 뒤틀려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퇴역 항모인 민스크를 한국의 헐값인 40억 원 정도에 처분하려고 모든 합의를 마쳤습니다. 과거 소련의 주력 항모였던 4만 톤급 민스크호는 이제 퇴역함이 되어 한국에 넘겨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한국에 넘어오려는 민스크호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민스크호가 여전히 각종 첨단 장비를 갖췄으며
그대로 한국에 들어갈 경우 한국의 무장화가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가 한국의 중요한 안보 자산을 그냥 넘겨주는 꼴이 된다면서 크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한국의 항모 전체를 그대로 넘겨주려는 계획을 일본 방송을 보고 내부 첨단 장비를 모두 파괴했으며 항모의 활주로까지 파괴하여 한국의 말 그대로 몸통만 넘겨줘 한국도 활용 가치가 대폭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항모는 키예프급 항모로 한국이 전술적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했으나 한국에서 어느 정도 연구 뒤 중국으로 다시 역으로 수출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한국은 중요 기술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군사력의 많은 부분은 미국이 전수해준 기술보다 러시아에서 온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러시아는 냉전 시대를 호령한 군사 기술을 한국의 다양한 루트로 전달해주다가 일본이 방해를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과거 독일이 잠수함 기술을 한국에 넘겨줘 관련 기술로 한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었을 때에도 일본 언론은 사전에 이를 비판했으며 독일은 한국의 기술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영국의 첨단 항모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한다는 것은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뉴스에 많은 대중들은 영국과 일본의 동맹을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국이 한국 같은 서방 동맹 라인이 아닌 국가의 주요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사전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 기술을 다시 중국에 판매할 것이다. 민스크 항모를 넘긴 것과 비슷한 그림이다 라고 경계합니다. 아직 한국 H업체에서는 영국의 기술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경계하는데요. 일본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스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갔으며 한국의 미사일을 감지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물론 이는 한국의 순항미사일인 현무에 대한 경계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미사일급 현무는 일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예정과 같이 한국을 얕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우려를 표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사일과 공군력을 키워가는 데다가 엘리자베스급 항모까지 건조하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6회공 모두 점차 일본이 밀려간다는 우려가 됩니다. 글로벌 파이어 평가에서 한국은 6위, 일본은 5위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턱 밑까지 추격해왔으며 한국이 해군력만 증강시키면 곧 일본을 따라잡는 예상도 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경항모가 아니라 내친 김에 5만 톤급 이상의 항모를 계획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영국이나 미국 등 항모 기술을 도입해 건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관측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실공히 동북아시아에서 다양한 스펙을 갖춘 한국의 6회공 군사력이 막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약 300조 원의 예산 투입이 예정되어 있고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군사력 상승이 더욱 도움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영국의 국방장관은 지난 1월에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 방안을 이미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 타결을 축하하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6.25 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인 영국과 국방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부드러우며 최대한 국가안보에 관한 각종 사안을 협의하기로 했으므로 항모에 관해서도 역시나 충분한 기술 교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의 주요 우방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점점 더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온 일본은 이제는 딱히 손을 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방에 쭉 전해드리는 푸쉬뉴스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편하게 새로운 세계 뉴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는 벌벌 떨면서 출근하는 일본인이 통계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유가브라는 리서치 회사가 각 국가의 리서치 센터와 제휴를 해서 C19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C19가 두렵나요? 라는 항목에서 일본은 응답자의 87%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의 89%에 이어서 2등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59%와 56%의 응답이 있었고 최저는 핀란드가 38%라고 합니다. 일본은 3월 초에는 66%가 두렵다 라고 대답했는데 차츰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90%에 근접될 정도로 일본 국민들의 대부분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가능하면 출퇴근과 외출을 하지 않는다 라는 항목에서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68%와 49%인데 일본은 핀란드와 같이 18%로 나온 것입니다.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면서 재택근무율이 같이 높아져야 하는데 일본은 이상한 데이터가 나온 거죠.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쩔 수 없다, 재택근무를 할 여건이 안 된다,
매일 지뢰밭을 걷는 마음으로 출근한다 등으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본과 일본인들의 비정상적인 사회 인식과 체질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일본인들은 겁은 많으면서 행동은 허세와 거짓으로 일관하니 말이죠. 다음 소식은 C19 악재로 세계 인구 수천만 명의 목숨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식량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수는 1억 3,500만 명에서 2억 5천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분쟁과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인데 예멘과 콩고,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에티오피아, 남수단, 시리아, 수단, 나이지리아, 하이티 등입니다. 최근에는 오랜 가뭄과 함께 최악의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더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C19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그들을 벼랑 끝으로 밀쳐내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기구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원조가 시급히 실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멘에는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만 명의 예멘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후티 반군 세력이 배달을 방해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호단체들은 안전을 위해 일단 원조를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예멘에 4월 초에 C19 최종 판정자가 새롭게 확인이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서 예멘의 위기는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군이든지 반란이든지 간에 아무리 그래도 이웃과 형제들은 살리고 봐야지 원조를 막아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저럴까요? 다음 뉴스는 아마존의 직원들이 노동 조건과 관련해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하게 되면서 온라인 주문과 배달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직원들은 현재 작업 조건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본사가 시정하지를 않고 있어서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시위를 하는 직원들을 여러 방법으로 부당하게 조치하는 등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C19에 대해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창고 직원들의 항의를 묵살하고 있는데 시위자들은 만약에 위험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창고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존은 종업원들에게 보호 마스크를 제공하고 귀가하는 직원들에게까지 부분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답변하면서 항의 시위를 하는 일부 직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밀집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C19로 인한 손실을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출을 자제하면서 많은 식당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보험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보험회사들은 사업 중단 보상에 해당이 되는 재난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달라고 정치적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외면할 수 없는 정치인들이 보험사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험사들은 C19가 애초부터 보험 보상의 대상이 아닌데 이제 와서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나 트럼프까지 나서서 보험회사들은 공정해야 한다. 무엇이 공정한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업주들의 주장을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자신들도 기업을 유지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각자 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험악한 때입니다. 슬픈 이야기이겠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뉴스는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한 추가 비용의 부담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제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아베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라는 IOC의 공식 답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항의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지만 ESPN 보도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2020년 계약에 따라서 합의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할 것으로 아베가 확답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일본 정부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베가 고생하고 있네요. 현재로는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60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실제 연기 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할 것입니다. 이런 비용의 부담이 문제가 될 것이지만 계약서 68조에는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따라서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라고 말이죠.
일본 조직위원회는 2021년에도 C19 사태로 인해 또 연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에 우리는 플랜 B가 없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빼도 박도 못하는 코너에 몰려 있다는 거죠.